글로벌 시니어 이슈 마지막 시간인데요. 앞 시간에서 생산적 노화, 디지털 미래 사회 적응, 감염병과 환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 더해서 재무, 교육 및 여가, 사회공헌 세대 통합의 니드 중심으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시니어 라이프라든지 비즈니스 트렌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먼저 생산적 노화에 있어서는요. 평생 현역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도 느끼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강해질 거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연계형 일자리를 만드는 수요처, 특히 수요처가 되는 본인이 수요처가 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시니어 비즈니스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전문가인데요. 거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유통업에서 이제 크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마음 구석에는 시니어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어머님과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생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아주 모여서 이야기도 하시고 즐겁게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수입을 꽤 짭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데 그 일을 그래서 사회 봉사형으로 기여형으로 해서 일자리와 연결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의 기관이나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산적 노화와 연결시켜서 하는 일, 그러면 정부의 지원도 받게 되고요. 시니어들이 아주 돈만 바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생산성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미래 사회 적응에 대해서는 디지털 세상은 편하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개인별로 1대1로 건 바이 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한 것들을 아주 꿀팁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당신이 불편한 현실 속에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10개, 20개가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로직이나 그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쉽게 가지 않을까. 이전에는요, 디지털 리터러시 하면은 어떤 이론부터 해서 체계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해서 거기서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케이스 중심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감염병과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보다 안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하나씩 잡아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시니어 무브먼트 운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무 쪽에서는요. 저금리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막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의 가치가 실은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연금이 주는 혜택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나중에 실제로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시니어들이 근로를 기본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내 자산을 지키고 싶은 그런 욕구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안전마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서 현금 흐름 개념에서 생활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그런 것을 제시하는 모델 그런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 및 여가에서는 다시 자유로운 학생이 되어 마음껏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라는 굉장히 큰 니즈가 있습니다. 그 치매인 경우에 심지어 노화, 나이듦, 쇠약해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룬 것 중에 신체적인 것 외에도 음식이나 운동 이런 거 외에도요.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단절되고 고립되면서 활동 반경이 작아지는 것들조차도 어떤 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지할 수 있고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정규 교육 과정, 수료증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학습회도 있고 동창회도 되고 그래서 연계돼서 내가 다시 학교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이 학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또 뭔가의 삶을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일부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들이 굉장히 남는 그 여유로운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장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돌릴 것인가 그 매개는 교육이 될 거고요. 이 교육이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리면서 작지만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사회 공헌 및 세대 통합에 있어서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소명을 완수할 거예요라는 니즈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그리고 나는 어떤 왜 무엇을 남겨야 되지? 이것은 웰다잉을 생각하시는 시니어들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 직전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인생의 흔적과 어떤 기억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대상, 특히 후손들에 대해 어떤 애정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재물적인 것을 남겨주는 것, 이것으로 국한된다라고 볼 수 없고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위해서 사회공헌이나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위 민간협회, NPO, NGO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시니어들이 근로, 기존의 일이라는 것을 떠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담아내는 그 바구니는 NGO, NPO가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고요. 이 자생적인 모델이 오히려 더 시니어의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바로 사회공헌, 세대통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것들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고령 사회에 나타난 글로벌 시니어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요. 글로벌 시니어 이슈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키워드를 다시 정리하면 나는 평생 현역으로 일할 거야 라는 그런 글로벌 트렌드고요. 또 디지털 세상은 편한 거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자 내 자산을 지켜야지. 그리고 자유로운 배움과 놀이, 나의 인생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것들에 대한 크게 6가지가 2021년에 글로벌 트렌드 특히 시니어들이 느끼는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은퇴 후의 삶의 본질적인 것을 보게 되면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현금으로 경제적인 것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 건강이 내 몸이 신체가 전신적으로 건강해서 보다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끝으로 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이 시간을 얼마나 선용하며 즐겁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이 바로 말씀드린 이 6가지 속에 녹아져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